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전기 다산에듀 강사 남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옴의 법칙은 전공자는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고 비전공자라고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기의 뿌리가 되는 법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는 IR, V는 뭐죠?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이죠. 강사님, 이렇게 간단한 공식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기본적인 V는 IR, 옴의 법칙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잡지 않으시면 나중에 혼란이 옵니다. 실제로 이 옴의 법칙을 잘못 이해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개념을 잡아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V는 IR로만 알고 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옴의 법칙입니다. 이 옴의 법칙은 옴이란 사람이 만든 법칙이 되죠. 이 옴은 사람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공식들 중에서도 I는 R분의 V 이 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이 해석할 때 매우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I는 뭐가 됩니까? 전류, V는 전압, R은 저항.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디테일을 잡아볼 겁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항을 그렸습니다. 저항. 얘는 저항 R이에요. 저항은 그냥 저항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전류와 전압이에요. 이 전류는 그냥 전류가 아니라 이 저항 R을 지나는 전류예요. 이 전압은 그냥 전압이 아니라 여기 공식에 들어가는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이 I가 의미하는 거는 저항 R을 지나는 전류가 되는 것이고 이 V는 저항 R에 걸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압이 된다라는 거예요. 강사님, 너무 당연한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당연한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지 않고 회로를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혼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옴의 법칙의 의미는 이 전류는 저항을 지나는 전류, 이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구나. 이 개념을 항상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언제 혼란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전력을 배울 때요. 전력. 우리가 교류 전력은 세 가지가 있죠.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피상전력은 어디서 발생하는 전력?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력. 유효전력은 저항 R에서 발생하는 전력. 무효전력은 리액턴스 X에서 발생하는 전력. 이렇게 기억하시죠? 각각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VI, VI 코사인 세타, VI 사인 세타 이렇게 외우시고 계실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력은요 그냥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전력도 VI로 구하면 돼요. 그냥 전압과 전류가 전력이에요. 유효전력도 그냥 VI로 구하면 됩니다. 무효전력도 VI로 구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공식이.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항 R과 L이 직렬 연결된 R을 직렬을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R을 직렬해서 전압 V가 인가되었고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전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직렬 연결이니까 R에 흐르는 전류나 X, 리액턴스죠.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나 얘네 합친 걸 뭐라고 하죠? 임피던스죠.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나 어떻습니까? 그냥 다 똑같아요. 만약에 병렬 연결이었다. 그럼 전압이 다 일정하겠죠. 그럼 그 경우는 전압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시를 직렬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전압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가 피상전력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거. 그럼 여기 전압과 여기 전류는 어떤 의미의 전압과 전류입니까? 그냥 전압과 전류겠어요?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V가 그냥 V가 아니라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 돼야 되고 전류는 우리가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이나 리액턴스나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가 다 동일하니까 그냥 I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VZ는 여기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임피던스죠. 얘가 임피던스죠. 얘에 걸리는 전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VZ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피상전력을 구하려면 얘랑 얘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유효전력 볼까요? 유효전력은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이죠. 그럼 전압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전류도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VR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VR이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유효전력은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이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요 전압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 전압. VR.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은 유효전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은 무효전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식을 좀 제가 적어볼게요. 우리가 이 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식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피상전력 같은 경우는요. 전압 또는 전류 하나에다가 공액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에다가 공액을 취해줘요. 왜냐면은 전류에다가 공액을 취해줘야지만이 전압 마이너스 전류의 위상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항상 전류 기준으로 해석을 해요. 지상전류, 진상전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류에다가 공액을 일반적으로 취해준다. 자, 만약에 이 공액을 왜 취하는지 의문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카드를 걸어 드릴게요. 지금 설명하기엔 좀 길어서 이 카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상전력은 항상 VI에 공액을 취해준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V는 IZ, V는 IZ. 우리가 이제 교류에서는 저항을 Z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교류가 되는 거니까. 그럼 V는 뭐가 됩니까? IZ가 된다. 당연한 거죠. 지금 이 VZ는 이 전류와 임피던스 Z를 곱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VZ는 IZ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남아있는 건 뭐가 됩니까? I의 공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I와 I 공액을 곱하게 되면은 I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것도 하나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I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J다라고 할게요. 그럼 I의 공액은 뭐가 됩니까? A의 마이너스 BJ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JB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JB가 되는 거죠. 공액을 취했다라는 건 허수부 부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로 된 거니까. 그럼 여기서 두 개를 곱해 볼게요. I와 I의 공액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 둘을 곱한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JB에다가 A 마이너스 JB인데 그쵸? 이거 이제 합차 공식이다라고 해서 지금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 차이밖에 없죠. 그럼 얘의 제곱에다가 얘의 제곱을 빼면 돼요. 만약 이게 공식을 모르겠다 하시면 하나하나 전개하면 됩니다. 전개하면 돼요. 마이너스에 JB의 제곱이 된다. 근데 우리가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I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I의 크기.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구하죠. 그쵸? 그럼 얘의 의미는 뭐예요? 크기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I에 대입할 때 이렇게 질문 많이 하세요. 그냥 A 플러스 JB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제곱시키면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I가 이렇게 나왔어요. 3 플러스 J4가 나왔어요. 요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돼요. 무조건 크기값이어야 되니까. 그럼 요거의 크기는 뭡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니까 5죠. 그러니까 무조건 5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복소수 형태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우리가 이제 I제곱 Z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I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Z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VZ에다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I는 뭐가 됩니까? 이 전류는 VZ 나누기 Z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얘를 바꾸는 거예요. VZ 나누기 뭐가 되는 겁니까? Z가 되는 거죠. 근데 유의해야 되는 거, 이 I는 뭐였어요? 공액이 취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요 I가 뭐예요? 얘니까 공액을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공액은 각각 취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도 공액,
임피던스에도 공액을 취해줘야 돼요. VZ와 VZ의 공액 만나면은 얘랑 마찬가지로 VZ의 제곱이 된다.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Z 공액분의 VZ의 제곱이 된다. 그럼 여기서 VZ도 당연히 얘처럼 크기 값을 넣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거, 가끔 비상전력을 구하는데 Z분의 VZ 제곱으로 구하니까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피던스에 뭐를 내줘야 됩니까? 공액을 내줘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포인트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이 공식도 이 VZ는 뭡니까? 이 Z에 걸리는 전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유효전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R은 I예요. 우리가 이렇게 R을 직렬해서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세타라고 했죠. 우리가 얘를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얘를 리액턴스, 얘를 Z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또 어떻게 응용할 수가 있냐면은 전부 다 I를 곱해요. I를 곱해요. 어차피 뭐 I를 곱해도 삼각형의 B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I는 무조건 일정하니까.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Z에 걸리는 전압, R에 걸리는 전압, X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럼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얘는 Z에 걸리는 V, R에 걸리는 V, 얘는 X에 걸리는 V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요 식을 바꿔보겠습니다. VR이다라고 하는 건 VZ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뭐예요? VR이죠. 그럼 VR 대신에 VZ에다가 뭐를 한 거다? 코사인 세타를 한 거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뒤로 빼주면 요 식이 나오죠. VZ는 I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기서 이 V는 사실 임피던스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공식의 의미는 뭡니까? VZI가 뭐예요? 피상전력이죠. 그러니까 피상전력의 코사인 부분이 뭐라는 겁니까? 유효전력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요. VZ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은 I에다가 Z를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IZ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I 제곱이고 Z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아시나요? 그쵸? 사실 Z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우리가 이걸로 봐도 되잖아요. Z 코사인 세타가 R이잖아요. 그럼 얘가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R이라고요. R. 그래 결론적으로 무슨 식이 나옵니까? I 제곱에 R이라는 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요 식과 요 식의 차이는 뭔가요 하시는데 똑같은 식이에요. 맞아요? 똑같은 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라는 거죠. 무효전력 볼게요. 무효전력은 당연히 VX죠. 그럼 VX는 VZ에다가 뭐를 한 거예요? 사인 세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VZ에다가 사인 세타 한 거죠. 그럼 사인 세타 뒤로 빼내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 의미도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피상전력에서 사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V는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리고 얘도 뭐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VZ가 뭐예요? IZ지. 그러면 I제곱에 Z의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Z 사인 세타는 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리액턴스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가 I제곱에 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아셔야 되고 이 공식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거 뭐 요거 피상전력은 요 공식들, 유효전력은 아마 요 공식, 그리고 요 공식, 무효전력은 요 공식, 요 공식을 아마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얘네들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면은 혼동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